교과서 130쪽 정읍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대 가요 정읍사, 정읍은 지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다. 국문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여음을 제외하면 3장 6구의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읍사의 의의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 여기서 달은 기원의 대상이다. 화자가 달을 바라보면서 기원을 빌고 있다. 그래서 천지신명 그리고 광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안녕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이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달하, 달을 부르고 있죠. 자, 혹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높이 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곰은 강조의 전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다샤. 자,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기야. 자, 어기야,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들이. 자,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여흥구다 또는 조음구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곰, 빛이 오시라. 자, 머리를 멀리 멀리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자, 달림이 높이 높이 돋으시어서 멀리 멀리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제일 처음에 기 부분은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제 여러신고요. 저제는 저작거리, 시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남편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제 여러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가 계신가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진대랄 트데올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대. 저리 세모를 해두고 진대. 이거는 진 곳, 질퍽질퍽한 곳 또는 어두운 곳 혹은 위험한 곳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대랄 디데올쉐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자, 우리 리을쉐라 이거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대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어기야, 어기야, 어강듀리 이렇게 의미 없는 여흥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부분은 남편의 귀갓길을 염려하는 내용이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십시오. 놓아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기야 내 가는데 점 그랄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기야 내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는데 그래서 이게 남편의 귀갓길로 해석할 수 있고 아내의 마중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부부의 인생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와 남편이 동일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그랄시라 저물까봐 리을시라 두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결 부분에서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달을 사이에 두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내가 화자가 되겠고 남편은 행상인. 그리고 달은 천지 신명을 의미한다. 자, 아내가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달이 밝게 비추어서 남편을 비추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이라는 소재는 진대라고 하는 소재와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남편이 진대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20페이지 우리 임경업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을 그린 군담 소설이다. 자, 군담 소설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을 의미한다. 자, 서사갈래의 전개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임경업전은 자, 국문소설 그리고 군담소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우리 고전 소설은 대부분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는 병자호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조선을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설의 결말과는 달리 임경업전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자, 우리 임경업전에서 임경업은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임경업 나오고 있고 묵과의 장원급제한 용맹 충의를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주인공 나와 있습니다. 자, 인조는 조선 16대 왕으로 병자호란을 겪은 그런 임금이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김자점은 영모를 꾀하는 인물로 자신의 영모에 방해가 되는 임경업을 경계하는, 그래서 임경업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경업은 사신 이시백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라고 했는데, 여기 호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랑캐 호자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청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이후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와줬는데 오히려 침략을 한다. 세력이 커지니까 침략을 하려 한다.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서 이를 막도록 한다. 자, 부유는 단어풀이에 나와 있는데 어떤 관직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자, 호국에서 임경업의 용맹함을 이미 알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에 청병을 하고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이 나서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 호왕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항복을 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에, 자, 1636년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자, 종사는 종묘와 사직을 뜻한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너에게 항복할 수 없다 라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니 호왕이 분통이 터져서 군사에게 명하여 내어 베어라.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십보 지하에 있느니라. 10걸음 아래 있다. 자, 굉장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탐복하여 묶은 것을 풀고, 자, 상황이 반전되면서 오히려 풀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이나 반역한 신하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헤아리오.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라고 호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며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임경업의 원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자와 대군이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임경업의 절개와 충성심에 감복하여 풀어주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장군이 천자께 호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여 국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배우니 호황이 이르기를 경등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은을 청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을 청하며 쉬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황이 각각 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매시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바라건대 장군도 쉬이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니 경업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승 만행이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 다행이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 하니 세자가 가로되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중로 길의 중간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옴을 주선하라. 자, 호황이 대군을 기특히 여긴 이유. 자, 재물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다. 세자는 재물을 취했고 대군은 백성들을 위했기 때문에 대군을 기특히 여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니 경업이 탄식하며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하여 만리 타국에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뉘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명천이 도와 쉬 돌아오게 하소서. 명천 하늘 또는 하느님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자신이 역모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때 경업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께 주상하기를 아뢰기를 경업은 반신이라. 반신 임금을 반역하고 모반을 꾀한 신하이라.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 명나라 있는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청나라, 자, 후국의 수도이다. 제 개교를 이루지 못함에, 자, 제 개교, 왕이 되려고 하려는 개교를 이루지 못함에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둘이일까. 자,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죄를 의미한다. 상이 크게 놀라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만고의 충신, 자, 임경업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하려 하느냐.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임금이 임경업에 대한 신뢰, 신의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라고 하면서 임금의 명령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 자, 뱃사공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이르되
장군이 반한다 하여 역제로 잡아오라 하신다 하고 칼을 씌워 재촉하니, 자, 이 칼은 죄인에게 씌우던 목에 두르는 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만리 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임경업 장군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새별령에 다다라. 자, 따로 설치한 군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전일, 자, 고생한 일들을 생각하고 격군들을 불러. 자, 임경업이 잡혀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매우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22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만리 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자, 시운은 그때 당시에 운수가 불행하여 죽게 되매 다시 보기 어려우니 여등은, 자,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 잘 있거라 하니 격군등이 울며 말하기를 아무런 연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떠하리요 과히 슬퍼 마소서 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자, 임경업이 격군들에게 하는 말에서는 군사들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슬퍼하며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자, 의지, 기계, 애매하게 죽게 되니 뉘라서 신원하여 주리오. 신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겠는가 하고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하여지니 상이 기뻐하사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매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자, 명일은 내일을 의미한다. 입시하라.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시니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한지라. 자, 김자점의 위세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업이 생각하되 나라에 침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더니 다음날 상이 정좌하시고 승전 내시 한 사람을 보내어 경업을 부르시니 그 사람 또한 자점의 동치라.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하니라. 이때 마침 전옥 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에게 일러 가로되, 자, 전옥은 감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목에 이오니 계결을 꾸민 것이다.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게 하시오 하니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인 줄 알고 불승 통환하여 바로 몸을 날려 입궐하여, 자, 몸을 바로 날려서 입궐했다. 이런 모습 비범한 능력을 나타낸다. 주상께 배웠고 관을 벗고 청죄하오니 청죄, 자, 청죄는, 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을 줄 것을 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방가와 친히 붙들려고 하시와 문득 청죄함을 보고 깜짝 놀라시어 가로되 경이 말릭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나 원로의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니 안타까웠거늘 하물며 청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하라.
하심으로 경업이 돈수 사죄하며 말씀 여쭙기를. 자, 돈수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사죄하면서 말하였다.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 가옵다가 중로에서 도망하였는 바 그 죄는 만사 무석이오나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지만은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황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임경업이 중로에서 도망한 이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악 무리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었다가 천행으로 돌아오더니 의주서부터 잡아 올리라 하고 목에 칼을 씌어 끌려 올라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자점의 흉계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하움을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천안을 배우니 임금님의 얼굴 용안을 배우니 비록 죽사와도 한이 없습니다 하는지라. 자, 오랜만에 임경업을 보게 된 상의 심정은, 자, 상은 김자점의 흉계를 눈치채지 못하여 청제하는 임경업의 태도를 지금 의아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어 조신 신하들에게 알아 올리도록 명하니 자점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상께 아뢰기를 경업이 역신이었기로 잡아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자, 품달은 웃어른 상사에게 여쭙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자, 임경업을 자신이 가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학원을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이 몹쓸 역정놈아 내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녹봉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찬역할 마음을 두어 나를 죽이려 하느뇨. 자, 찬역 임금의 자리를 빼앗고 반역하려 하느냐. 자, 임경업과 김자점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점이 묵묵무언이언을 상이 진노하여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천고 충신이라 너희 놈이 김자점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을 꾀함이라. 부동. 자, 그런 일에 어울려서 한 통속이 되어서 하는 일이다 하시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부, 의금부라고 해서 자, 죄인을 신문하던 그런 관할을 의미한다.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어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하니 거의 죽게 되며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자, 임경업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그 후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자, 김자점이 임경업을 잡아들인 이유는 임경업이 임금에게 신뢰를 받고 세자와 대군을 풀려나게 했으므로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6페이지 학습활동 1번. 자, 인물들의 갈등의 양상과 그 결과를 정리해보자. 자, 호국, 조선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호황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임경업은 죽어도 항복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 그 결과 호황이 감동하여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다. 자, 김자점은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고 잡아들인다. 임경업은 자신의 결백을 당당히 밝힌다. 자,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학습활동 2번. 자,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친 뒤 조선에 군신의 예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했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해서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동안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 청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여태까지 오랑캐로 여겨왔던 나라가 신의 예를 행하고 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신하의 예를 행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를 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1번.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이 같은 군담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는 자, 오랑캐로 여긴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패배함, 그리고 군담 소설을 통해서 민족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려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2번. 소설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인물인 임경업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 자, 영웅적 능력을 지닌 임경업의 죽음을 통해서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